리가 없으므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독점의 창설에 우리가 영향도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독점에도 영향이 없고 한마디로 또 이 경쟁으로서부터 우리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리스크도 없는 사실상에 우리가 공적 이익이 바로 그거다. 공적 이익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다뤄야 될 한마디로 원심법원과 결정이 우리가 다뤄야 될 한 측면이 뭐냐면 한 측면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다 원심법원을 다 손을 들어주더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야, 조심하라 앞으로. 자, 원심법원 뭐라 그럴까? 특히 기간이라든지 그건 제한의 기간에 있어서 우린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건 원심법원 다 맞지만 요거 하나만 기간은 좀 문제가 있다. 자, 3케어라는 게 라이안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죠? 우리가 먹고 살면서 그죠? 그죠? 수단으로서 했던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이런 5개의 군 안의 그 시장에 상대적 포화 상태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2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긴 기간이다. 뭐냐면 라이안한테 부당한 어떤 고통을 부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것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사려 깊은 그런 재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정을 한다 그러면 블루펜슬이라는 건 정정하는 거죠. 법이 자기가 손 블루펜슬로 이렇게 정정하는 거죠. 정정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뭘까요? covenant not to compete죠. 한마디로 이러한 그 계약을 경쟁을 하지 못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정정한다 그러면 그러한 이러한 제한, 임시적인 제한 자체를 1년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으로 좀 1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제한권을 행사하겠다. exercise discretion 제한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뭘까요? 원심법원의 내용들을 다 손을 들어줬지만 but 그죠? 기간 duration is a restriction from 1 to 2 years to 1 year reducing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정한. 이건 여기 올림피아 입장은 뭘까요? 다 인정하지만 뭐 시장의 상황을 봐서 인정하지만 결국은 뭘까요? 2년을 1년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이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뭘까요?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부분적으로 이제 인용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뮤직 메이커와 시버트 오리엔 이건 뭐 프랭클린 스프링코트니까 이건 우리 케이스죠. 우리 케이스에 딱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이야 볼 수 있어요. 스프링코트니까 1998년도 케이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이 소울 유일한 문제예요. 법원에 있는 앞에 놓인 유일한 문제는 뭘까요? 자, 프랭클린 법과 싱가포르 법 사이에 자, 이러한 그 당사자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상업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onflict of law와 똑같아요. 한마디로 프랭클린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 싱가포르 법이 적용돼야 되느냐. 스프링클린 스프링코트라 그러면 뭘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거 자국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해안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지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주무시는 건 아니죠. 다들 좀 정신 차리시고 이제 또 한번 읽어봅시다. 뮤직 메이커라는 건 MMI죠. 프랭클린 회사예요. 주사무소가 애터버리, 프랭클린 애터버리는 뮤직 메이커라는 회사가 주로 그 Written Requirement Contract with the Seaboard Orient Industry SOI라는 싱가포르 Seaboard Orient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문서에 의한 Requirement Contract이죠. Requirement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물품을 제공, 그죠? 그죠? 어느 정도 공급을 해달라라는 이제 Requirement Contract을 했어요. 이제 세일즈에서 배울 거예요. 세일즈 그것에서 Requirement Contract이 뭐냐? 뭐 상대방이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계약이죠. 계약을
주로 이제 MMI를 갖고 있는 이제 컴팩트 디스크죠. 블랭크 컴팩트 디스크. 이제 하이 퀄리티 플라스틱 디스크니까 주로 이제 공 테이프네요. 공 디스크예요. 공 디스크를 공급하는 주로 MMI라는 그 미국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의 CD, 공 CD를 우리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진행됐고 상품은 또 상품이 또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졌네요.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Manufactured there and shipped FOB Singapore to MMI in Franklin. 이거 반대네요. 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공급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품이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또 계약이 싱가포르에서 내고가 됐고 컨트랙이 이제 한마디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고 상품은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상품 뭘까요? MMI 프랭클린으로 FOB 싱가포르에서 MMI를 보낸 거죠. 이제 FOB는 프리 온보드라고 여러분들 무역을 공부한 사람들 이제 뭐 여기서 처음이니까 프리 온보드 그죠? 프리 온보드를 해가지고 싱가포르 그죠? 해안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배송하게 되면 여기 바다에서 이제 프랭클린까지는 이제 프랭클린 회사가 MMI가 이제 여기서 배를 수배해서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제 여기까지 배송하는 게 방법이고 프리온보드니까 그러니까 FOB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에서 그냥 여기까지 FOB니까 하는 거고 주로 이제 그죠? CNF라든지 CIF라고 있는데 그죠? 코스트 플레이트 기본적으로 이건 인슈런스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FOB는 free on board 뭐 형 방식이죠.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서 FOB 방식으로 MMI에 미국으로 보내온 형식의 계약이죠. 계약이다. 싱가포르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계속 그죠? 요구된 양 자체를 한마디로 배송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대신 그것을 경쟁사, MMI, 미국의 MMI 경쟁사한테 파는 거죠. MMI한테 당연하게, 그죠? 발송되어야 되는, 그죠? 이런 것을 경쟁사한테 파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뭘까요? SOI, 싱가포르 업체가 돈을 더 받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한마디로 이제 choice of law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법의 선택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아티클 47에 보게 되면 choice of law에 이 계약서에 의한 분쟁은, 싱가포르 법을 따른다라고 돼. 싱가포르 법 따른다. 이 계약에 의한 분쟁은, 일어나는 분쟁은 싱가포르 법에 따른다. 계약이 이제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이제 발생된 거죠. 그래서 MMI가 뭘까요? 결국은 싱가포르 업체를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들어가지고 하여튼 프랭클린 지방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된 거죠. 이제 법에 의하면 이제 싱가포르 법원 자체가 이제 원심 법원이 될 텐데 이제 너무 부당하니까 결국은 MMI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일단은 여기서 보면 breach of implied covenant, good faith and good fair dealing. 기본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공정거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에 의한 공정거래 원칙이라는 건 이러한 계약서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데 그 계약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 소송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랭클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겠죠.
원심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기각시켜버렸어요. 어떤 이유라면 당사자가 이미 컨트랙 자체가 계약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법에 따라서 규율되도록 이미 돼 있고 싱가포르 자체는 법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형태의 이런 상업적인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MMA 입장에서는 기각시켜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원심법원의 내용이 부당하니까 결국 뭘까요? 이러한 법원의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걸 항소하는 그런 중간 단계. 저 인터로큐터리 어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로 이제 콜레터럴 오더라고 하죠. 일반적인 법원의 콜레터럴 오더라고 하고 주로 이제 당사자로 하여금 이러한 그 인터로큐터리 어필을 이제 한마디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기다리니까 법원의 허락을 받고 그냥 바로 상고를 할 수 있는 특별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케이스는 우리나라는 결국 다 기다렸다가 원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2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즉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즉시 이제 법원의 이제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컨플릭트 로에 관한 문제죠. 이러한 법의 컨플릭트 로는 결국 뭘까요? 각 주의 혹은 각 국가 사이의 법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거니까 간극이 좀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 그런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는 게 결국 뭘까요? 자 어떤 문제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느냐? 자 사실상 두 나라 사이에 혹은 이 법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뭐 법이 다르면 무조건 언제든지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불만스럽나 보죠. 우리 프랭클린 판사님께서.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뭘까요? 어떤 룰이 있냐? 어떤 경우가 우리가 갈등이 있다? 관계에 있다? 자,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우리 따라야 되겠죠? 이건 타주 얘기고, 이건 따르면 안 되고, 우리 주의 판사님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겠죠? 모셔야 돼요? 왜요? 어떤 경우에, 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법 사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가 바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각 주가, 각 나라가 스스로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갈등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상당히 뭐 합리적인 거네요. 우리 프랭클린 판사님 만세입니다. 굉장히 아주 뭐 냉철하게 그냥 뭐 어떤지 뭐 차이 있으면 뭐 그 갈등 관계다 이렇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룰을 적용시킨 법원 그죠? 관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두 법 사이의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거죠. 갈등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in this case 이 사건이죠. 이 사건 MMI하고 SOA 사이 사건이죠. 사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in this case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갈등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각각의 관할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 자신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결국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갈등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싱가포르 법 자체는 한마디로 이러한 그 계약에 있어서 그죠? 상인 사이에 그러한 제조품에 대한
공급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의와 공정 거래라는 우리가 묵시적인 계약을 사실상 싱가포르 법에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법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하냐면, 자, 계약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세련돼 가지고 충분하게 계약서에 맞는 조건이나 그죠?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각자의 어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계약 내용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계약자들 책임이죠. 계약자들 책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근데 우리 그 커먼로 입장에서 뭘까요?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의 implied covenant, good faith, fair dealing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계약이 우리가 그런 상거래 계약이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법 입장은 뭘까요? 뭘 추정하냐면 그러한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계약에서 나온다는 inhere라는 건 뭐 기본으로 뭐요? 내재되어 있다.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한 그런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따라서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그죠? UCC죠. 프레임워크는 FCC.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그리고 커먼로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된 원칙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싱가포르 입장은 뭘까요? 그냥 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책임주의. 하지만 우리 프랭클린 입장은 뭘까요? 이 커먼로나 프랭클린 입장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 공정성, 그죠? 선의 이런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그러면 arm's length contractual choiceable provision 뭘까요? 좀 뭔가 좀 객관적이죠. arm's length니까 뭘까요? 이게 주로 상거래 사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계약들 이런 것을 통한 계약의 이러한 choice of law라는 규정, 그죠? 해당 조항들의 우리가 집행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프랭클린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정부의 이익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제 restatement, 그죠? restatement of conflict law라는 187조에 있는 내용으로서 한마디로 그러한 조항을 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강한 공공구조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governmental interest analysis라는 우리가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가볍게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리스테이트먼트 187조 2항에 우리가 적절한 그 접근 방법은 먼저 법원 입장에서 볼 때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Government Interest Analysis를 우선으로 할 경우에 뭘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느냐. 자, 이게 룰들이죠. 룰들이에요. 자, whether chosen state. 자, chosen state죠. 이미 선택된 주, 국가가 거래 또는 당사자 사이에 실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또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 법의 선택에, 당사자의 법의 선택에 있어서의 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먼저 보고, 두 가지 검증 원칙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법의 선택의 원칙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걸려야지만